전 세계 여성암 중 발병률 2위, 여성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 자궁경부암. 매 2분마다 한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 부분을 수술적으로 다 제거를 했고 그냥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 2개월 가까이 하혈을 하는데 한 도도라면은 쏟은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자궁에 관련된 상식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다음 중 어디일까요? 당신의 자궁경부암 상식은 과연 안전한가? 다 정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자궁경부암은 어떤 바이러스 감염으로? 네, 나쁜 바이러스 감염으로 남성 바이러스 감염으로 갔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수 있다. 내독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자궁경부암 예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궁경부암은 백신을 맞아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암 중에 유일하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온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 부작용에 대해선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시켜주시면 자궁경부암 백신 유일한 안전망일까? 전체 여성의 3분의 2 이상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만 그 부위의 암성 병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빗나간 지식,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지식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나쁜 바이러스를 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여성 쪽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도 여성들이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밝혀집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바고.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완선 씨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자궁경부암, 솔직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막상 떠올려보면 내가 뭘 알고 있나,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가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완선 씨가 자주 들어봤던 이유는요, 자궁경부암이 전 세계 여성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인데요. 유방암과 폐암에 이어서 전 세계 여성들에게 3번째로 주된 암 사망 원인이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완선 씨처럼 자궁경부암 들어는 봤지만 막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경숙 씨. 평화롭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내려진 암 선고 때문이었다. 그것은 바로 자궁경부암. 그냥 무섭고 두렵기만 하고 혼자 그냥 울기도 하고 눈물이 그냥 이렇게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남들과는 다른 암과의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던 신경숙 씨. 암 선고 후 2년 동안 그녀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2년 처음 자궁경부암을 발견했을 땐 불행 중 다행으로 초기 암이었다. 1기 B라고 들었어요. 1기 B요? 생리량이 갑자기 너무 많았고 그리고 생리 주기도 아닌데 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살이 좀 많이 빠졌었고 아랫배 통증과 함께 생리량이 급격히 많아졌고 체중이 무려 8kg가량 급격하게 빠졌다. 결국 신경숙 씨는 자궁경부 절제술을 받게 된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자궁을 전부 다 적출하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일부만 제거하고 그다음에 림프절 제거하고. 여기가 이제 암이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여기를 이만큼 절제를 했고요. 여기를 절제를 하고 여기 남은 부분하고 질하고 봉합을 다시 해준 거죠. 질 끝에 있는 이 자궁 입구 쪽에 생기는 질환인데 바로 뒤에 장이 있고 앞쪽에 방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광을 직접 누르기도 하고 또 이 방광으로 가는 신경을 건드리기도 해서 이제 자궁 경부암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배뇨 장애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배도 많이 아팠고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다시 재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암이 재발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고 골반각 내에 자궁 양측으로 해가지고 재발 소견이 있었고 여기는 장 위쪽에도 이렇게 재발한 모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보면은 장에 이렇게 암이 물려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술적으로 다 제거를 했고 암 수술 이후 1년 만에 암이 재발했다. 또 어디가 뭐 잘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많이 불안해요, 검사 전에. 더욱 나빠진 모습으로 재발됐던 자궁 경부암. 대장으로 전이된 암을 제거한 후 자궁과 복막으로 번진 암은 힘겨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계속해야 했다. 그리고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찾는 신경숙 씨 부부. 혹여 나빠지진 않았을까? 암이 재발했다는 소리를 듣진 않을까? 병원을 찾을 때마다 두렵다. 이게 소장이고 깨끗한 것 같습니다. 콩팥 기능은 정상이에요. 오늘 신체 검사하시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3개월 뒤에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뭐 이제 어디 가도 같이 가고 늘 그러다 보니까 부부는 오늘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바로 암을 유발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암입니다. 그렇다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우리 그럼 잠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떻게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위협받고 있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질 바로 안쪽인 자궁의 목 부분이라 불리는 경부에 생기는 암이다. 암이 자궁경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은 초기를 일기. 질 아랫부분 또는 골반벽, 요관까지 침투한 상태를 3기. 방광이나 직장, 멀리 있는 장기까지 전이된 것을 4기라 한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원인이 밝혀진 암이다. 그것은 바로 남녀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약 100여 가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 가장 고약한 바이러스가 16번과 18번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의 약 70%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고위험군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이 있을 경우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네, 집안에 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온 가족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고 치열한 싸움 끝에 자궁경부암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자궁경부암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이분들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경북 영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제작진. 산세 좋고 공기 좋은 이곳 영천에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고 있는 박인숙 씨. 오셔도 돼요.
그녀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연은 갑자기 그 신우신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고 이때 그냥 좀 바빴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종합검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2008년 검진 결과 자궁경부암이었다. 다행히 자궁경부암 초기. 자궁은 그대로 두고 자궁경부를 제거하는 수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수술 후 죽음의 문턱까지 오고 갔다는 박인숙 씨. 구강경 수술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전 그거 수술하고 나서 한 2개월 가까이 그냥 하혈을 하는데 한 도도라면은 쏟은 것 같아요. 피가. 자궁경부암 수술 후 찾아온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기만 했던 그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마음에 홀로 영천에서 암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드디어 기적처럼 찾아온 암 완치 판정. 여기 지금 있습니다. 자신의 암 완치를 도왔다고 믿는 명약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화살나무? 이 화살나무가 정말 박인숙 씨의 비밀 병기일까? 몸에 어혈들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활용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발이 많이 붓고 이러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최근에는 민간요법으로 가지와 잎을 따서 암 예방 등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화살나무. 그렇다면 그녀의 건강 비결이 바로 이 화살나무라고 생각될 즈음 화살나무를 손질하던 박인숙 씨는 분주한 손놀림을 멈추고 다시 제작진을 뒤로 한 채 조심스럽게 어딘가로 향하는데, 그녀가 향하는 곳에 드디어 지금까지 꼭꼭 숨겨놓았던 암 완치의 비밀 병기가 숨어 있다고. 여기가 콤부차 배양하는 곳이에요. 콤부차? 그녀가 말하는 완치 비법 콤부차는 무엇일까? 콤부차는 여러 효모세포와 미생물 공생체인 콤부를 배양해 찬물에 넣고 발효시킨 차. 콤부차는 정말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것일까? 콤부차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효소들과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발효된 발효차죠. 근데 이런 이제 발효 음식들은 인체 기능을 활성화도 시키고 면역 기능 향상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면은 항암 효과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독소 제거하는 거니까 먹어보라고 그 균을 하나를 주더라고요. 피를 맑게 해주고 이러는 것들. 그런 약재를 가지고 이제 제가 활용을 하면서 만들어서 먹게 됐죠. 자신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명약이라고 믿는 콤부차.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콤부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먼저 끓는 물에 화살나무를 넣고 우려낸다. 그리고 찻잎을 걷어낸 후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줄 설탕을 넣고 녹여준다.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미 콤부균을 넣은 병에 식힌 화살나무 물을 부어준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활동하기가 이제 편안하죠. 배양액을 넣고 1, 2주 숙성시키면 콤부차가 완성된다. 레몬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엄청 셔요. 네. 오래 발효시킬수록 신맛이 강해진다는 콤부차. 박인숙 씨는 오늘도 콤부차로 건강을 다스리고 있다. 누구보다 밝고 건강해 보이는 송광옥 씨에게도 불청객이 찾아왔다. 검진을 받으면서 약간 그 암의 그 균 그런 것 수치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일기를 할지라도 전이가 될 수 있으니까 난소까지 적출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셔서 선생님 말씀에 쾌히 따랐어요. 밝은 모습의 그녀지만 암이 발병하기 전 송광옥 씨는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부모를 모시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희 그 40대 시절은 제 인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모시면서 자궁에 혹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그냥 없어지신 거예요. 제가 수술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수술을 못한 거죠. 그걸 지금 떼냈다고 한다면 제가 암을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했던 그녀는 스스로 한동안 사람들을 기피하게 됐다고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참 창피한 일이 수술을 딱 하고 오니까 그 소변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 경우는 치료받고 한 3, 4년까지는 제가 바깥에 나가면 그 패드를 차고 외출을 했어요. 자궁경부는 요관, 방광 등과 인접해 있어 수술 후유증으로 종종 배뇨기관에 문제가 생기곤 한다. 아직은 한창 나이라 믿었던 자신이 배뇨 조절이 안 된다는 사실에 한때 크게 절망하기도 했다. 지금은 다행히 배뇨 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송광옥 씨. 그리고 올해 5월 자궁경부암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 가지를 저기 한 거예요. 송광옥 씨 밥상에는 과연 완치 비법이 숨어 있을까? 각종 나물과 채소 위주의 밥상, 그리고 송광옥 씨가 슬그머니 제작진에게 꺼내 보이는 것은 바로 그녀가 즐겨 먹고 있다는 완치의 비법. 그것의 정체는 바로 렌틸콩? 한때 가수 이효리의 블로그에 소개되면서 이효리 콩으로도 불린 렌틸콩. 렌틸콩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인, 철, 비타민,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돼 있어 최근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이것은 거의 렌틸콩 반 쌀 반. 매일매일 심심하게 양념된 채소 위주의 반찬에 렌틸콩 밥으로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고 믿는 송광옥 씨. 꼭 렌틸콩을 드셔서 뭐 좋았다 이런 거보다도 렌틸콩 등 그런 건강식품도 잡수시고 그 이외의 건강 관리도 아주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암 발병 때보다 도리어 현재 더욱 날씬하고 건강해졌다는데 그녀의 주치의는 완치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조기 진단, 그다음에 적절한 치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열심히 병원을 추적 검사를 다니신 뭐 그런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경부암 5년 완치의 비법, 건강식과 더불어 적극적 치료와 검진이라는 사실 잊지 말자.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발암성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애초에 발암성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똑똑한 질문인데요.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 백신입니다. 아무래도 이 백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떠올리실 겁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또 과연 안전한지.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모든 궁금증 지금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자궁경부암의 안전망 백신. 자궁경부암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 것일까? 이웃나라 일본에서 전해진 자궁경부암 부작용 사례. 일본은 한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정, 적극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진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논란. 현재 백신 부작용 연합회가 만들어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私はワクチンが危険だということに、初めから気がついたからね、気がついたんでこれ
打たないって方針にしたんです。私は一人も打ったこと打ってません。それがインターネットの日本では死んでないけどインターネットを調べたら分かったってことでね。 이에 일본 후생성의 입장은 어떨까? 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その厚生労働省のした審議会で審議をしている最中ですので、まだその結論が出ていないので何とも言えないんですが、それをどうするべきかというのを今審議しているところです。 현재 일본은 정부 차원의 접종 권고는 잠정 중단했지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은 가능한 상태. 얼마 전 국내에도 식약처 신문고에 한 자궁경부암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례자가 등장했다. 안녕하세요. 재미경 씨는 올해 2월 자궁경부암 백신 1차 접종 후부터 이상 증세를 느꼈다. 처음엔 팔이 아팠어요. 근육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틀인가 되는 날부터 겨드랑이 있는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겨드랑이 쪽이니까 가슴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건 주사랑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갔는데 임파선이 부었다 그랬어요. 주사를 맞은 왼쪽 팔이 오른쪽 팔과 비교해 부어오른 모습. 결국 임파선도 부어올라 병원을 찾게 됐다. 여기가 이제 수술했다고. 임파선 수술한다고. 이게 원래 사람이 왜 팔을 올리면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엔 이것도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쪽 팔은 이게 안 돼요. 전에 지금 봤을 때 두통도 있고 임파선도 붓고 팔도 아프고 솔직히 수술을 하면서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랑이 제가 아프고 나서 여기저기 이제 뒤져보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1차 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이자 접종병원에서는 2차 접종을 중단했다. 그리고 백신 부작용 사례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해줬다. 같이 안 산다니까요. 따로 산데 내가 아주 장안동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고 다닌다니까요. 왜요? 살림을 해주려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지. 유치원 보내야지. 또 저 사람 회사 가야지.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 어떻게 할 것이오. 제가 좀 느린 것도 좀 있는데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이쪽 팔을 아예 못 쓰니까 무거운 거를 혼자서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미경 씨의 이상 증세 후 집안일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 됐다. 안 들어요. 잘. 이런 식으로 끌고 다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끌어다 놔요. 제일 필요하면. 불도 사이사이에 그리고 아직도 왼쪽 팔의 저림 증상은 계속되고 있다. 독감 주사 맞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는 걸 알잖아요. 이 붓고 아픈 것 자체도 부작용이지만 바로 가라앉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 주사를 맞잖아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선 제약사나 의사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단기간에 원상복구 시켜주시면 환자들이 덜 고통스러울 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부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경우에는 여성 암도 안 맞추고 차라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정기적으로 자궁암 검사를 그냥 꾸준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안 맞추려고요. 지금 어쩔지 맞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엄청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딸들이 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맞춰야 되는 건지 뭐 10대 때 맞추면 좋다고는 했는데 그게 확률이 정말 확률이 작잖아요. 전해야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 자체도 너무 편하게 이제 애들한테 이제 접하게 되는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두는 해놔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는 웃으면서 아니지? 안 했으니까 너 비리 맞잖아. 이러면서 내려가서 맞췄다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백신은 어떻게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일까?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바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녀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는데
감염이 돼도 1, 2년 새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궁경부암 환자의 약 70%에서 발견되는 16번과 18번 바이러스. 백신은 이 같은 고위험군 바이러스의 항체를 만들어 자궁경부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엄마와 딸, 그들은 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것일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성관계 이전에 어렸을 때 맞춰줘야 어떤 효과가 더 확실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맞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일단 토요일이고 해가지고 맞추러 왔어요. 어떤 백신인지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백신인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 좋은 면이 있는 그 부분보다는 백신을 맞았을 때 나중에 뭐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확률이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맞추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자궁경부암은 줄어들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의 효과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뇌염 백신을 맞아도 그럴 수 있고 콜레라 백신을 맞아도 그럴 수 있고 확률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오도가 됐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자궁경부암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알려진 백신. 부작용 논란 속에서도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백신 효과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실제 우리나라의 지금 그 첫 성 경험을 갖는 여성의 나이가 점차 어려지고 있고 성에 대한 어떤 그 사고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자유로워져가지고 성접촉의 기회도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주된 감염 경로 자체가 성접촉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성접촉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성인들에서 3번 맞은 것보다 오히려 어느 부분은 더 항체가 많이 생긴다는 게 이미 다른 백신들에서 알려졌고 이 백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일 텐데요. 맞아도 안전하냐? 사실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교통사고가 사실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럼 과연 내 아들에게 차를 사줘도 되는가? 라는 고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 같습니다. 원하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일정 부분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뿐만 아니고 거의 모든 백신들이 그 부작용의 문제를 다 안고 있죠. 중증 부작용 보고서를 보면 일반 인구에서 발생 10만 명당 한 건 이하의 보고드립니다. 사실은. 뭐 몇십만 분의 1이라고 하지만 본인한테 닥치면 사실 100%가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두려움이 뭐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가 이게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진짜 백신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찮게 그 병이 나타났을 타이밍이 백신 접종 시점이랑 겹쳤는지 이거 지금 명확하게 결론을 내서 사실 그 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상당히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에 맞아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입니다. 반드시 접종을 해줬으면 하고요. 100%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으로 저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100% 자궁경부암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생일날 산부인과에 가셔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매년 생일 때마다. 자주 받으면 자주 받을수록 자궁경부암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따라서 꼭 생일날 자궁경부암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일 다음 날이나 전날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완선 씨는 자궁경부암 검사 얼마나 자주 받고 계세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닥터 지바고의 MC답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이 검사를 꺼리고 있는데요. 설마 내가 하는 그런 마음, 또 다음에 받으면 되지 하고 미루는 분들, 또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 가기가 꺼려진다는 이유로 검진을 게을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부끄러움이 키운 병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봉에 서서 그동안 검사를 게을리했던 여성 검진단과 함께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궁 경부암 검사 어렵지 않아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자궁 경부암 검사 제때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의 MC 김한성과 자궁 경부암 검사를 놓쳐 2년 이상 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이상 증세가 있는 지원단을 모아봤다. 검사는 언제 받으셨어요? 10년 넘었어요. 10년? 그동안에 그럼 한 번도 예. 검사를 안 받으시고? 평소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여기 와서 이제 받게 됐어요. 아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게 아랫배가 생리주기가 아닐 때도 이게 간혹시 좀 약간 아프고 좀 쪼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신 모든 지원자분들 이제 다들 검사하러 가볼까요?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검사하러 가볼까요? 네. 그러면 출발! 먼저 초음파 검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중 지원자 김서연 씨의 갑상선에서 이상 결절이 발견됐다. 석회질을 동반한 이상 결절은 조직 검사를 요했다. 그냥 우선 검사 날짜 잡고선 와서 검사하고선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선 와서 저 조직 검사부터 받아서. 다음은 MC 김한선의 초음파 검사 차례. 네? 이거 찍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여기까지. 아, 고개 저기 뭐 있나요? 자궁 초음파 도중 발견된 작은 종양. 가끔 지금 누르시는데 약간 위쪽이 아플 때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뻐근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여기 한 0.1cm 작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비교적 정기 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궁 안에서 발견된 자그마한 종양. 과연 MC 김한선은 괜찮은 것일까? 바로 그때 지원자 중 한 명인 이주희 씨. 이쪽 앉으시고요. 아 그때 감염은 됐는데 신경 쓰진 않아도 된다고. HPV 감염이 있었다. 네. 3년 전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고백했다. 저는 이제 자궁 경부암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기 못 들어오십니다. 자궁 경부 세포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자궁 경부 쪽을 살짝 문지르게 되면 세포가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채취된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봐서 그 세포의 이상 소견부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자궁 경부암 검사가 되겠습니다. MC 김한성과 9명의 지원단 자궁 경부암 세포 검사 완료. 통증이 좀 있다고 다른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살짝 있어요, 살짝. 근데 뭐 아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기검사 계속 받으시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드디어 자궁경부암 검사가 모두 끝났다. 3일 후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을 찾은 제작진. 자궁경부 모양을 보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는 9분 정도가 반응성 세포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보인 반응성 세포 변화란?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것은 이것 자체로 이상소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세포상에 약간의 염증만 있어도 이런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질염 증상, 냉이 많다든가 가려움증 이런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검사 결과는 다행스럽게 모두 정상입니다. MC 김한성과 9명의 지원단의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모두 이상무. 그런데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10명의 검사 결과 놀랍게도 1명의 지원자에게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 HPV 감염이 있었다. 네. 그렇다면 한때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고백했던 이주희 씨일까? 가끔 지금 누르신데 약간 위쪽. 초음파에서 조그만 종양이 발견됐던 우리의 MC 김한선일까? 아니면 그 외 8명의 지원자 중 하나일까? 제작진은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검사 결과를 지원단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저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오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요.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이주희 씨는 그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나오셨어요. 네, 다행이에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닥터집하고 제작팀이에요. 네. 저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예, 자궁경부암 검사 결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셨어요. 네? 그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됐다고 나오셔가지고 한 번 더 병원에 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작진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지원자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이쪽에 앉으시고요.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저위험군이라는 것은 자궁경부암까지 일으키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자궁경부 세포 모양은 정상이기 때문에 따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염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3개월 후에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계속 감염이 되어 있는지 다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화 받고 아닌 것 같아서 긴장했었는데 설명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되고요. 앞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도 꼬박꼬박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최종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모두 이상 소견 없음. 1명의 지원자에게서 인유두종 바이러스 양성 반응. 자궁경부암 검사에서 이상 없음을 진단받은 MC 김한선 병원을 찾았다. 조금 고민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참 너무 애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애매한 나이라고 말하는 그녀가 또래 여성들을 대표해 직접 나섰다. 제 나이 또래인데 싱글이거나 네네. 혹은 또 정말 가정주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면은 물론 이제 나이가
뭐 20대, 30대, 40대가 돼도 네. 백신의 효과는 있습니다. 46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보통 뭐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은 이제 뭐 비용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어떤 효과보다는 차라리 그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걸 좀 설명드리고 30대, 40대까지는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저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굉장히 좀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어떤 상피내 종양이 요즘에 상당히 흔합니다. 자궁경부암까지 가기 전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다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한 7, 80% 이상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것 같네요, 제가. 네. 네. 아파요? 주사 왜 약 들어갈 때 굉장히 아픈 주사가 있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그거예요? 아픈 편이긴 한데. 안 아프게. 성경험과 출산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 40대 여성도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 또 한 번 감염됐었다고 해도 바이러스가 사라졌을 때 백신을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약간 뻐근한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궁경부암 검진으로 잡고 백신으로 예방하자. 백신 주사는 아픕니다. 아픈 걸로 확정 났어요. 오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 요인들을 가급적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무엇보다도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접종하게 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도 하나의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생일날 자신에게 선물하듯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암 예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연, 어디나 빠지지 않는데요. 금연도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방법으로 우리 여성들의 건강, 자궁경부암으로부터 지켜내보자고요. 네,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똑똑하고 건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집하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가래가 나오면은 성준혁 씨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뭐라고요? 괜찮아요? 개념을 갖다가 이 원지식이 준 이 보약 같은 존재죠. 어지러워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영상에서